진입 시점을 지금 다들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산신령님이 내려와서 날짜를 찍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 가장 필요한 얘기를 가장 쉽고 재밌게 유익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이지백 이주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최영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 연구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덕분에요. 근데 이거 과대 광고 아니에요? 가장 쉽게 뭐 얘기하고 뭐. 조금 이제 가대광고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좀 그 두 분의 능력치에 비해서는 조금 자제해서 네.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지난주 방송 한번 보셨습니까? 예.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는 뭐 잘 체크를 못하고 사실 두 분의 그 이제 뭐 워낙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지만 또 그 부분도 있지만 좀 쉽고 재밌었다 이런 반응이 또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이게 세 명이서 하는 조합이 케미가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술 남기고 어디를 갔느냐. 다 이런 분위기. 이거 그래요? 아닐까요? 예. 원래 끝나고 우리 2차를 안 찍어서 그런지 2차가 아. 있습니다. 우리 가서 뭐 마이크도 잡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십시오. 술 남기는 사람 없어요. 여기. 예, 예.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이제 딱 이상한 게 있으실 건데 사실 오늘은 안주가 없습니다. 예. 왜 안주가 없는지 네. 예, 말씀을 좀 드리면 제작비. 제작비는 아니고요. 네, 예. 사실은 그 시장이 안 좋은데 뭘 안주까지 먹으면서 그 술을 먹냐라는 여론이 있어서 네. 올해는 이제 자숙하는 의미로 안주 없이 안주 있지 않습니까? 안주는 이걸로 대신하고 그 안주로 바꿨어요? 제 거, 내 거 하더니만. 제 거 드릴까요? 예. 바꿔 드시면 예, 예. 근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잘 될 거라는 그게 이번에 확신을 가진 게 손흥민이가 득점왕을 했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근데 쇼킹한 보세요. 뉴스였어요. IMF 때 1998년도 5월 17일 날 박세리가 그렇죠. LPG에서 맥도날드 배에서 우승하고 그다음에 10월 달 가서 이제 US 오픈에서 우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국난이 있거나 이게 위기 오면은 이 체육인들이 꼭 한 번씩 큰 일을 해줘요. 전조 정상이라고 하도 그래서 손흥민이가 이제 득점왕하고 12월 달 우리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합니다. 만약에 16강 진출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다 모시고 무제한 쏘기에서 제가 쏘겠습니다. 오. 16강에 갑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올랐냐면은 사실 48% 이상 그때 수익률이 날 때거든요. 아, 예. 좋다고 그냥 뭐 하시고 11월 달에 그만두시. 녹화해 놓으세요. 시청자분들. 예, 그 예. NFT를 팔아야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이런 뭐 변동장애 사고 다발 구간이면 졸지만 않으면 됩니다. 졸면 죽는다는 생각만 갖고 뭐 사고 다발 구간 잘 지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이고. 오늘 뭐 운행법에 대해서 오늘 갖고 오신 거 있잖아요. 네, 다발 구간이니까 다발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요즘에. 예. 아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그 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결국 그 시장이 지금 조정이냐 하락의 연속이냐 지금 과연 이제 어느 국면에 와 있냐 사실 뭐 이거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논쟁도 많지만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 증시가 어느 국면에 와 있느냐 조정이 끝났느냐 하락이 아니면 또다시 시작되느냐라는 부분일 건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시장 국면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국면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좀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오늘 이번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국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파월에 대한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시장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도 이 뉴스를 보면 굉장히 이 논란이 좀 뜨거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가 조정의 국면, S&P로 딱 보니까 20% 조정선 지난주에 딱 찍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가 통상 조정의 끝자락이다라고 20% 얘기하는데 20%. 요게 이제 하락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30% 이상의 하락. 그럼 아직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더 남아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과연 조정의 끝이냐 하락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냐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먼저 말씀드린 게 이거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한 4번 5번 나오는데 자 비관론자가 있어요. 그리고 낙관론자가 있으면 저는 낙관론자입니다. 비관론자는요 나중에 가면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수익을 얻습니다.
너무 오늘 말 갑자기 안 하는 풀리잖아. 말. 자 그럼 한 잔 따라봐요. 아, 원장님은 이 상황에서 제가 원장님은 한 잔을 얻으시는 네, 거죠? 올려야 될 것 이저 같습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어요. 저 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여기 서강대학교에 김땡익 교수가 계신데 잘 아시죠? 아유, 김땡익 교수 비관론자거든요. 명성이 있어요. 명성이 있는데 우리처럼 수익은 못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비관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밑에 지하가 안 보이는 거고 여기서 딱 치고 나가시면은 좋은 거. 왜 그러냐면 요번에 신저가 뭐 나온 게 뭐 500개가 넘는다며요. 503개로 나왔는데 자, 신고가 친 데는 몇 개냐? 163개예요. 반대쪽 끝에는 163개 했으면 지금 뭐 얼마나 좋은 지금 수익률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거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달라진다. 예. 명성을 얻을 것이냐, 수익을 얻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 뭐 선택에 달려 있고 사실 지금 뭐 503개가 신저가가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 걱정도 하지 마세요. 2021년 3월 1일 뭐 몇 달 지나지도 않냐 그때 52주 신저가가 1479개가 나와요. 그 좋아졌다니까요. 그런 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가장 뼈아프게 앉았던 신저가가 많이 나왔다는 게 2019년도 8월 달에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할 때 511개가 신저가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포션으로 보면 43% 정도가 됐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 잘 지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 뭐 부품들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빠질 여력도 있지만 몇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올라갈 정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따가 좀 풀어서 여러분들하고 네, 제가 후에 답을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러면 네. 대표님은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시각이 있을 리가 있나요? 이런 장세에서 시각도 그게 없고, 명답이네. 예, 뭐 대응한다고 대응도 되나요? 이게 예, 뭐 제 대응 잘하라, 잘, 예, 그냥 뭐 계좌 덮을까요?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근데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쯤이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더 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됐겠지라고 하면서 자금 다 탔는데 주식 100%. 근데 주가가 더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버티거나 손절하거나. 근데 보통 이 개인들의 투자가 대부분 보게 되면 버티다가 이제 딱 하락하도 보통 이렇게 밀리다가 거의 저점대 들어오게 되면 급하게 밀립니다. 그럼 거의 다 이때 손절합니다. 버티다가 아우 이건 안 되겠어 진짜 세상이 망할 것 같아. 딱 손절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세상이 다시 그렇죠. 부활합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내가 팔면 저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과 반대 이제 여기에 시장을 많이 비교를 하면서 보면 주식 시장이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면 그 여기에 있는 상품들이 고점을 깨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여기에 있는 상품들 예를 들면 뭐 유가라든지 밀이라든지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그 참고하는 공포지수, 픽스지수나 이런 걸 보더라도 3월달 고점을 다 갱신하는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주식만 3월달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진짜 근데 모르겠거든요. 아니 우리 저 주점에 와서 라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건 진짜 라떼 얘기가 됐어요. 좀 저 집에 경제 주식책 뭐 하여튼 이거 다 당근 마켓에 팔아버렸거든요. 안 맞아요. 지금 이거 맞는 그 정도나 그 강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약세장인가 강한 장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그런 양면들을 다 갖고 있는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제일 지금 불안의 뭐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연준이죠. 그렇죠. 걔는 왜 그런데요? 정말 뭐 연준이 이게 뭐 나갈 거면 나가고 말 거면 하고 그러지. 지난 그 블러드 총리 발언도 상당히 쇼킹하던데. 원래 그분은 그런 재미로 삽니다. 블러드? 예. 내년에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또 얘기하세요. 세인루이스 그게 뭐, 더 불안한 게 네, 더 불안한 거. 계속 가다가 이제 다시 후진한대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
아니 그러면 금리를 왜 올려? 그러면 올렸다가 다시 내릴 걸 왜 올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보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작년에 사고를 치다 보니까 뭐 공급망 불안 때문에 일시적인 거다라고 딱 멋있게 얘기를 해놓고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악셀을 밟으려고 하는데 악셀을 밟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명분 찾으면서 일단은 보통 인간이라면 인간보다 사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아무리 그렇지. 지금 네. 뭐좀 75pp 안 올린다고 뭐 거기 올리는 뭐 진짜 슈퍼 매파 중에 슈퍼 매파였는데. 그렇죠. 예, 거기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침체가 막아졌다는 뒷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예. 이제 이름은 연준 푸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 기억하시겠지만 S&P 한 19% 빠진 다음에 바로 금리 이제 인하 조치를 딱 하고서 야 그때 얼마나 장 좋았어요. 한 30% 올랐나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30% 그냥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야, 요 놈들이 아무리 그래도 11월, 1월, 2월, 3월까지는 제롬 파월이 이 연준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봤는데 이제 통과됐으니까 좀 이제 소신껏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롬 파월이 새가슴인 것 같아요. 새가슴. 비둘기나 뭐 매나 다 새네. 그러네요. 그래 다 새가슴이네.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일단 방향성만 나오면 시장은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한 연준이 뭐에 악명 높았냐면 금리 올릴 때 얘네들이 좀 오버를 해요. 항상 오버슈팅해요. 그래서 막 올리다가 잘못됐네? 그러면 금리를 인상을 하는 기간에서 금리 인하하는 기간으로 옮겨 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연준 마음이죠. 연준 마음인데 네. 이건 이제 평균이 나왔어요. 평균은 뭐 양적 긴축 끝나고 나면 한 1년 내외? 땡 3개월이에요. 그럴 줄 평균이. 알았어요. 네. 짧은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도 지금 그거는 좀 얘네들 아무래도 이론에 너무 벗어날 것 같은데. 지금 올린 게 이제 뭐 지난 뭐 한 100여 년 동안 평균이니까 최근에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블러드가 우리의 블러드가 나와서 2023년 금리 인하할 겁니다. 이래 놓으니까 시장은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시장에서 정확히 해석하면은 그 잘못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자기네들 전통이에요. 네. 수리수리 뭐 이러고 뭐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저걸 믿어 말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보니까 또 다른 데서 도와주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제 뭐 FOMC 회의록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은. 그렇죠. 네, 그래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사실은 뭐 1년 전만 해도 신흥 종교 교주였거든요. 지금은 뭐 뒤도 안 돌아보. 최근에 지수 경향을 좀 보면 네. 다우가 상승하는데 나스닥이 2% 이상 빠지는 게 동일한 날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나스닥이 한 2.3% 빠지는데 다우는 그날 그래도 상승 마감하고 이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할 때 과연 이게 어떤 섹터나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걸 동일한 지수에서 그 정도의 2% 넘는 상승차가 매일매일 나오고 나스닥은 장중 저점에서 고점하면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계속 5%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점 몇 프로 올랐다가 3% 떨어졌다가 뭐 4.5% 떨어졌다 이런 변동성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개인 투자가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대표님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이 체감은. 그게 저희도 변동성이 크다고 하지만 네. 미국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보통 보면은 꾸준히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잠깐 브레이크 밟을 때도 있지만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라고 했던 시장인데 그때 이제 이제 유동성이 과잉이 되기 시작하면서 들어왔던 게 2020년 코로나19 때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올라오던 속도보다 이렇게 더 올라가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버블이죠. 그렇죠. 네, 이 버블 현상들이 나왔다 이게 꺼지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상 궤도 쪽으로 올라오는 지금 속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저희는 이쪽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저게 정상인 줄 알고 저쪽을 쳐다보다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거기 물린 거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스냅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스냅. 네. 야, 그거 왜 빠져요? 나 정말 난 돌아버린 게 네. 왜냐면 네. 스냅이 무슨 플랫폼하고 미디어 쪽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발표하는 거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웃겨. 지네들이 무슨 뭐 원자재가 있어? 뭐가 있어? 인플레 얘기를 왜 하냐 이거. 나 좀 줘먹고 싶은데 매크로 얘기를 다 하다니 막. 네, 예. 차라리 경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스냅이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카메라 오프리예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광고 좀 넣어가지고. 예. 하는 거죠. 온라인 뭐- 광고 쪽으로. 근데 그 광고 들어오는 게 매크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안 좋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실적 발표할 때 공부 많이 했구나. 어떻게 잘 피해 가려고. 근데 그게 하루에 43%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이제 실적이 이제 뭐 그렇다고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제 다음 분기에 망가질 거를 지금 앞에 지금 뭐 그렇죠. 아니 시키지도 않은 짓을 또 왜 했어? 근데 이게 보면 딱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총이 한때 거의 하이닉스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네, 가장 좋았을 때. 그러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를 뭐 카메라 어플인데 좀 MZ 세대가 써서 좀 인기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시총이 그 정도까지 갔다. 저희 사고 방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네. 허수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가 그게 꺼지는 과정이어서 솔직히 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갔었을 때는 몇십만 원까지 갔다. 이게 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저 한 2만 원이면 뭐 대충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사고 방식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나스닥 기술주 쪽에서도 그냥 약간 저희 표현으로 터무니없이 네 그냥 많이 쓰고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게 뭐 트렌드가 되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스냅도 그랬죠. 나중에 뭐 메타버스니 또 NFT니 뭐 큰 거 막 붙이다 보니까 혹시 그쪽 관련된 쪽으로 뭐 나올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메타버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네. 큰 거 대비해서는 뭐 실체가 별로 없는 아직 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허물어지는 과정이 국내에서도 뭐 게임주들이 대부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비정상이었고 이게 정상인데 저희는 일단 위에 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정상으로 가는 과정들이 좀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화됐는데 그렇죠. 이 정상화된 시점이 그러면 제일 우리 시장님들 알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정도 시점이면 정상화된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매를 더 맞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입 시점을 지금 다들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자 이거는 진짜 이거 제가 천기를 받아서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오늘 저 여러분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난 140년 동안 미국장에 뭐 우리나라 장이 아니고요 19번의 약세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평균을 따지면은 지속 기간이 289일이에요. 네. 그건 이제 정확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우리 산신령님이 내려와서 날짜를 찍어주셨습니다. 이야 일단 적고 봐야겠네요. 네. 요번 약세장은 2022년 10월 19일 날 끝납니다. 좀 많이 남았는데요. 와, 생각보다 좀. 아니 289일을 채우려면. 날짜를 평균으로 채우는구나. 따지면 네, 289일이 채우려면. 그래서 10월 19일 날 안 올라가면 또 여러분 다 모시고 무제한 소고기 또 쏩니다. 언제부터 들어가셔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3,600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서 3,600선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미국장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S&P. 예, S&P죠. 그거를 딱 보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미국장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게 유통량이 되게 작아졌거든요. 네. 작아진 이유가 뭐냐면 2001년 이후에 현금 보유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지금 저 패 보는 거, 패 쪼고 있는데 이 지금 이 패를 이제 바꿔서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5월 말에는 한번 이 살짝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권하고 기관에서 리밸런싱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은행권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00억 달러. 그다음에 전 세계 연기금에서 400억에서 한 500억 달러. 이 리밸런싱 하려면 주식 사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인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반등에 뭐 한번 살짝 올라가는 단기 반등이냐 이게 연결되는 거냐 그거는 지금 이제 아직 오늘 잡아야 하니까 그거는 산신령이 오늘 나와서 이제 점지를 해주시는데 10월 19일로 지금 저는 확정을 짓고 나온다. 근데 내 의견을 받아서 누가 이 숫자를 썼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로 냈습니다.
야 우연의 일치네요. 뭐 걔네들 아, 그거 해석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러니까 고모님. 뱅크 오브 예, 예. 아메리카에서 우리 원장님 걔네들 좀 왜 캐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따라하는지 참. 나 정말 대표님은 그러면 네. 지금 이거 맞아야 될 매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맞은 것 같은가? 어떨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나스닥 기술적이나 아니면 지금 나오는 분위기가 보통 저희가 판단하는 게 저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 모르고요. 그냥 맨날 줄 긋고 뭐 시장 분위기 보면서 쳐다보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3월달에 주가가 하락할 때 나왔던 호가 분위기나 지금 분위기는 제 생각으로는 더 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과 원래 미국 시장이 그렇게 저희처럼 호가 촘촘하게 막 들어있진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시장은 그때도 강하게 밀렸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밀리는 과정인데 그때보다 한 절반 정도 느낌은 그래요. 미국 시장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호가가 완전히 매수 효과도 없고 매도 효과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 그냥 따라서 매도가 매수를 그냥 쭉쭉 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현금 보유량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1년 이후에 지금 최대 지금 현금 네, 안 그래도 보유량이니까 그 안 얘기 하는 거죠.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이 지금 부채 대비로 그 소득 비율이니까 뭐 80년대, 네.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는 심리적인 싸움이죠. 이게 바닥이고 뭔가 뭐 바닥 징후를 만들어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래량도 보세요. 요즘 최근에 한번 나스닥 기준으로 11,000대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거래량이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정태돼서 뭔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안 나가는. 네, 싸긴 싼 것 같은데 안 나가는. 그러면 네. 우리 방송이 글로벌 송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장님의 명성을 활용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하여튼 저 미국 그 투자자 여러분 팔로우 미 we go together. 오케이? 여기 사실 장기 두는 사람 자기는 몰라요. 훈수 두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잘 그렇죠. 보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한국에서 더 잘 봐요. 그래서 뭐 해주시면 댓글 영어로 달아주셔도 해석 가능하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만약 한 2-3명만 이렇게 오면 우리 바로 영어 자막으로 우리 뭐 해석 나갑니다. 그죠? 지금 이제 두 분 딱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네. 결국 이제 대표님은 맞을 매가 조금 더 남았다라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는 않은 거고 맞을 매는 조금 더 남아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우리 원장님은 10월 19일. 10월 19일 날짜를 딱 못 박으셨지만 네.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5월 말 이제 반등.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셨고 박세리가 그 밑에서 쳐 올릴 때 양말벗을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 항상 위기의 이후에 그 스포츠 스타의 전조현사 그럼. 예. 그게 지금 손흥민으로 나왔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제 말이 미치기 아니면 서강대학교 박땡익 교수, 김땡익 교수의 그걸 들으세요. 그러면 명성만 갖고 가십니다.